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늘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10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는 시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이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을 더 불안해하게 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으면서 온갖 억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접하는 시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찌라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경 쓰이고 조금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많이 혼란스럽긴 해요. 언제 선고하겠다는 기약조차 없다 보니 매일 철야 농성을 벌이는 시민단체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단식 농성을 하던 광주시 구의원들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투쟁이 좀 오래 되면서 시민들이 지쳐하시는 모습을 역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루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후유증이 매우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균열과 혼란을 하루빨리 끝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시의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성미 여수시의원은 탈진 등의 증상을 보여 오늘 오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어 고용진 의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의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 뒤면 완공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100곳에 달하는 기업에서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가 확정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152만 제곱미터 부지에 3,800억 원이 투입되는 고흥군의 핵심 사업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고흥 복례면 일대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사업 시행자인 LH가 조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거쳐 2027년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쯤 국가산단 가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해야 되지만은 특히 입주 기업들의 종사자들, 이 정규여건 개선에도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국가산단을 포함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보다 앞서 예타 면제가 이뤄진 민간 발사장 구축과 함께 나로 우주센터 인근의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 역할을 하는 기술 사업화 센터까지 들어서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은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나로 우주센터까지 진입하는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이 예타 대상에 선정되면서 기업들의 입주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를 비롯해 이미 11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했고, 이 밖에 80여 곳도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발사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데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발사체를 운송할 때 드는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만 4조 9천억 원. 앞으로 5년 뒤 우주강국을 향한 전초기지로 도약할 고흥군의 청사진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등이 오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오는 21일 매입 공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시 당초 발표한 3천 가구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전남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445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내년 여수세계 선박람회 기간 여수공항의 부정기 국제선 운항이 적극 추진됩니다.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김종기 사무총장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여수공항의 부정기 국제선 허가와 국내선 증편, 여수행 열차 증편 등 국토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건의했으며 박 장관은 항공과 철도 등 교통 편의 증진에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을 횡단하는 여천선을 폐선하고 그 부지를 재활용하자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도 운행 중인 철길을 걷어내는 대형 사업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실성은 있는 건지 최황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울산 미포산단에 있는 장생포선입니다. 유류를 수송하던 철길이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지금은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는데 정작 인근 기업들은 공장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울산시는 부지 활용을 위해 정부에게 장생포선 폐선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현재는 산단 입주 기업들이 용지 매입 계획서를 제출했고 울산시도 도로와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미포 산단 같은 경우는 새로운 땅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확보하고 싶은 그런 필요성이 있었죠. 기업들이 좀 필요로 하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설득하러 간 거죠. 장생포선은 산단 내 철로를 산업 용지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여천선 재활용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운행이 끊긴 장생포선과 달리 여천선은 지금도 활용 중인 기업이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정량역 쪽에도 한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 보완하고 목사역도 시설 보완한다고 그러고 계속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는 선을 이렇게 폐쇄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이 좀 없어가지고. 결국 여천선 재활용을 위해선 철길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기업 간 협의가 최대 관건입니다. 또 폐선 후 부지 활용을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 의향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천선은 장생포선보다 더 길고 부지도 더 넓어 사업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 난관은 있지만 최근 산단 입주 기업 가운데 여천선 재활용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천선 부지를 활용하면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서 공공 유틸리티 시설을 구축하고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여수산단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천선 재활용. 기업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본안 소송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인접한 연양뜰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지난해 4월 이 일대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결정되자 주민들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최근 광주고등법원도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8월쯤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끝나면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상 영향조사,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은 순천시의 계획에 반발하며 자료를 보완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도 양측의 법적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지난 1월 1차 변론에 이어 다음 달 중순에는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에 추진된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입지 결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지만 올해 초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온 점을 주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랑 본안소송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다른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집행정지를 이제 계속 재항고할 생각입니다. 법적 다툼이 계속될 상황에서 순천시는 조만간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극명한 데다 갈등의 골도 깊어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법률, 사회참사, 외상심리 전문가들과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여야는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일정까지 합의한 만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자 권리 보장,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다음 달 7일 특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영상 플랫폼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남의 영화 관람객 수가 5년 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영화 관람객 수는 282만 4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보다 약 45%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극장 수는 21곳에서 24곳으로 늘었지만 극장 매출은 총 391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강진 백년사와 다산초당 일원이 138번째 국가자연유산 명승에 지정됐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다산정약용과 백년사 스님들의 학문적 교류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발 412m 강진 만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백년사. 7m 높이의 동백나무 1,50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해마다 15만 명 이상 다녀가는 강진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했던 다산 초당과 함께 국가 명승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정약용과 백년사 스님이 왕래했던 역사적 공간이면서 만덕산 차문화와 천연기념물이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명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아름다운 경치도 있지만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안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승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정 면적은 44만 8,193제곱미터, 축구장 63개 규모입니다. 명승으로 지정되면서 백년사와 다산초당을 잇는 산책로 보수와 정비 사업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진이 제일 면적이 작아요. 이 주변에 비하면 인구도 적고 그렇지만 문화와 예술의 이 소프트 파워는 상당히 강합니다. 강해서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이 자연유산을 활용을 해서 지난 2005년부터 지정을 시작한 국가자연유산 명승지는 전국에 모두 138곳. 백운동 원림에 이어 세 번째 국가지정 명승지를 보유하게 된 강진군이 남도납사 1번 지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 대상과 하나수산이 김 육상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4개 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김 육상 양식 기술 공동 개발을 통해 김 산업을 친환경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흥군은 2023년 김 육상 양식 시범 사업을 통해 육상에서 물김을 판매할 수 있는 크기인 40에서 50cm까지 키우는 데 성공했으며
2차 시범 사업으로 오는 5월까지 양식시설 규모 확대 공사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꽃샘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내일부터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사이,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운전하고 다닌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새벽 4시 여수시의 한 주차장에서 SUV 차량을 훔친 뒤 여수와 순천, 전북, 남원 등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블루카본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